안녕하세요. 올인원 에듀의 용쌤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8 대입 그리고 2028 이후의 대입, 즉 포스트 2028 대입을 다룰 거고 의대와 스카이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선택과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의 이제 주요 사항들을 좀 잠깐 좀 다룰게요. 사실 여기 뭐 참석해주신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입시 막 시작한 이 기초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니까, 중요 사항은 좀 짧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사실 뭐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가장 이게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거는 역시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했죠.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기당 과목 이수라는 거, 이건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년당 과목 이수가 사라졌고, 예, 학기당 과목 이수라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표는, 이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계, 전형 자료로, 즉, 대학에 올라가는 빨간색으로 수행평가 영역명이라고 표시한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수행평가 영역명으로 가지고 대학에서는 이 학교가 수준 있게 수행평가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활동의 다양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즉 고등학교의 수준을 수행평가 영역명으로 크게 참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고등학교 관계자가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수행평가 영역명에 큰 신경을 써야 아이들의 대입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 이 정도로 좀 짧게 넘어갈게요. 뒤쪽에 좀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대입의 기초. 야, 이것도 잠깐만 짚기만 할게요. 자, 2028 체제예요. 2027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입의 기초, 이 모집 시기에 따른 대입 분류는요. 자, 9월에 수시 모집하고 1월에 정시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은 예, 이렇게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 실적 위주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실적으로 선발하는 체제라는 거, 즉 시기상 분류와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입 전형 체계는 예, 전형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학생부 위주의 교과와 종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단한 이제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제 2028 체제는 이게 유지된다는 거를 일단은 간단하게 좀 기초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28에서의 이제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몇 개 학교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좀 대표적인 학교가 하나가 좀 서울대고 지금 경희대인데요. 그 주요 사항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의 2028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은 자,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좀 폐지한다고 예고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시의 지역균형을 폐지한 인원은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예, 직윤에서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라고 좀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지역균형, 예, 수시 지역균형, 예,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크게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역균형의 지원 자격을 일반고로만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포함해서 특목 자사고는 예, 수시 직윤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좀 확인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수시 직윤에서 고교별 추천 인원을 현재 2명입니다. 2027까지. 근데 2028부터는 이제 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또 중요한 건 수시 직윤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3학 7 정도가 걸렸죠. 근데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서울대의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걸 좀 참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의 좀 주요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정시 지금 폐지했으니까 다른 소수 전형을 뺀다면 일반 전형이 이제 크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 수의대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는 1단계 수능 선발을 100%로 하고요. 대신에 1단계는 등급만 본다고 했어요. 즉 등급 합산이라고 했습니다. 등급 합산이라는 얘기는 올 1등급이면 올 1등급이면 서울대 의대에도 1단계는 통과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을 60점,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를 40점으로 선발하기로 현재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교사 설명회에서는 수능이 70점, 교과 역량이 30점이라고 자료상으로 발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도 올리기도 했지만 서울대에 제가 두 차례 직접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입학본부에. 근데 첫 번째 전화에서는 70, 30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두 번째 전화를 했더니 현재는 60, 40이 바뀐 게 없다라고 현재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전화한 걸 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서울대 이 교과 역량 평가의 40점 이게 상당히 크겠죠. 이 교과 역량 평가 서울대 교과 역량 평가 내용은 창체, 즉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을 빼고 모든 걸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다음에 수의대 의대는 2단계를 교과 역량 평가를 20점만 두고 이제 적성, 인성 면접을 20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사이코패스를 안 뽑아야 되니까 이러한 그 장치는 좀 두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전형 운영 개선 분야의 그 교육부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28에서의 수능 비율이 40%에서 30%의 축소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선발을 해야겠다고 예고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좀 상당히 좀 큰 변화죠.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27 학년도 현재 시행교육이 모집 인원인데, 서울대에서의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은 폐지한다고 그랬죠. 2028에서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을, 수식 인원의 선발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움직여도, 664명이 서울대 직위원회 인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정시 비율을 40%, 30% 축소한다 그러면 일반 전형도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을 뭐 일로 보낼지 또는 일로 보낼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리고 서울대의 올해 2027에서의 첨단 분야에서 185명이 인원이 순정이 됩니다. 자, 그 인원이 뭐 수집하고 정시 인원이 모집에서 좀 배치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직위원 선발 인원은 대략 뭐 700명대에서 뭐 진짜로 많으면 뭐 거의 800명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3명 안에 들었다. 정교에서. 추천 인원의 내 등급이 내 성적이 그러면은 이제 지역균형 선발에서의 이 기회가 좀 커진다라는 거는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서울대 입학 전형 이슈에 대한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좀 경희대를 잠깐 볼게요. 경희대가 거의 뭐 상위권 대학들의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여러 가지 좀 다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희대에서도 이제 큰 변화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예,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종합 역량 평가를 30%를 두겠다는 겁니다. 즉, 교과 전형인데도 교과에 대한 그죠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디테일한 사항들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좀 반영하겠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 종합 평가라는 거를 30%를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큰 변화인데 그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오르네상스라는 전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원화하겠다고 좀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서류 선발하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선발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었어요. 물론 뭐 세세한 변화들은 좀 두고는 있으나 이 전형을 현재 70% 정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서류형 전형을 30% 정도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전형은 뭐냐면은 서류 100%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를 걸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근데 수능 최저를 걸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수능 최저를 걸겠어요?
서류 내신 변별 애매하잖아요. 저 변별 약해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하는 가장 강력하지만 단순한 장치를 걸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거는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될 것이다. 2027도 그랬죠. 2018부터는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즉 수능의 고득점의 가치는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수능 최저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능 100우선가라는 전형과 학생부 내용까지 보는 전형을 30대 70, 오히려 학생부까지 보는 전형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대신에 수능이 90이고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10% 정도, 비교과도 대부분 뭐 출결, 일종,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원화를 하기는 했으나, 수능에서는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이제 비교과의 영역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소소한 변별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평가, 정성평가가 포함이 되고 강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위권 학교일수록 수능 체제를 많이 걸고 있다. 걸 것이다. 정시에서도 서류평가, 정성평가 등이 정시에서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온리 수능 높은 점수만 가지고 가는 대학 전형은 되게 소수화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경희대의 입학 전형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도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60에 종합 40이라고 했습니다. 즉 서류평가 이렇게 많이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한양대도 확정됐죠. 정시의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대신에 정시에서는 특별 전형은 수능 100 보기도 하고 또는 서류평가를 보는 거를 1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역시 한양대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시 비율이 크게 줄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과에서도 서류를 같이 본다. 라는 거고,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수능에서 2028에서는 학생부를 보는 전형을 30% 하겠다라는 거죠. 즉, 40이었잖아요. 2027까지는 40%에서 30%로 줄이겠다는 그 동국대까지 확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면접 비율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즉 정시에서도 이 학생부 평가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 거의 동일한, 유사한 패턴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2028의 대입 전형은 이럴 겁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의 정성 평가를 반영하거나 확대할 것이다. 정시에서도 역시 서류 평가를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이제 정시 비율 축소도 대단히 큰 이슈인데, 자,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40에서 지금 30%를 확정했죠. 근데 과연 세계대학만 그럴까? 라는 좀 의심이 들고 있고요. 2028이라 그렇다면 2029에는 저는 상당히 좀 여기에 좀 영향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난 1월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공개했죠. 거기에서는 서울 16개 대학의 이제 정시 40% 비율이 강제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20에서 30%로 유지를 좀 하는 것을 의견을 좀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과 메디칼 모집단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사라지거나 소수 인원을 선발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능 플러스 학생부로 다수 선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역시 최상위와 메디칼 모집 단위에서는 수시에서는 내신, 서류, 수능, 최저, 면접 조합형 전형이 될 거 보여지고, 정시에서도 역시 수능, 서류, 면접은 보통 이제 MMI이겠죠. 그래서 역시 조합형 전형이 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 내신의 변별도 약해졌고, 서류도 AI 시대라서 좀 믿는 게 좀 불편하고, 정시도 통합수능이 돼서 역시 변별력이 좀 낮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보고 뽑겠다. 그래서 면접을 도입하고 강화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명확한 트렌드로 좀 읽혀집니다. 대신에 이런 것도 좀 강화할 수 있는 학교들도 행정력과 예산이 충분한 대학과 모집단이 중심으로 좀 시행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면접이 강화되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의 고득점만으로 가는 것의 가치는 좀 떨어졌으나 수능 최저 기준의 활용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래서 종합전형에도 최저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또는 확대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진행될 겁니다. 대신에 중위권 이하 대학부터는 뭐 수능 100이나 유사 수능 100 또는 교과나 유사 교과 100 그대로 시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9등급에서 5등급의 변별력이 약화는 됐죠.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펜으로 만든 숫자, 그게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은 이 상대 평가제가 유지되는 해서는 역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변별력이 약화된 통합 수능이지만 변별력이 약화된 내신과 또 AI 시대에서의 서류 신뢰 문제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그리고 되게 단순한 장치는 수능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는 예, 여전히 강력하고 2027까지의 대입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강력함은 유지된다는 거는 입시가 아주 크게 바뀐 건 아니구나. 현재 2028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애매한 고교 학점제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가 배치되는 대입 시스템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자, 2028 대입 체제 이후 자 포스트 2028 뭐 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좀 명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들은 사실 힌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재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했습니다. 뭐 독서 활동 강화하고 뭐 AI 시대 뭐 문해력 강화 방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은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건데 좀 다음 장에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영하겠다. 문해력이라는 말이 일단 나왔죠. 그다음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의회, 대교협이 대입교육 사자 실무 협의체를 4월부터 가동한다고 했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는 진짜 강력한 주제들입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서논수령 평가 확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수령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적용방. 자, 이거는 정말 그 대입을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죠. 자, 이걸 4월부터 가동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이거 포스트 531,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YS 정권 때 만든 뭐 생활기록부까지 대입 전형 자료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되게 큰 교육개혁안이었고 좀 오래됐죠. 95년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포스트 531 교육개혁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은 28년부터 37년까지 10년간의 계획입니다. 현재 9월에 공개할 예정이고 빠르면 뭐 상반기에서도 논의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내년 3월에 확정하는 거를 이게 바로 국가교육발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고교내신 절대평가, 선행수령 평가 확대, 역시 수능 절대평가, 선행수령 평가 도입을 에 대한 큰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힌트는 26년 1월, 올해 1월이죠. 발행한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공교혁신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힌트인 것은 불보듯 명확합니다. 뒤쪽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방향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언제 시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지금 고3은 현 입시 체제죠. 그다음에 고1부터 고2는 2028 대입 체제를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3은 4년 예고제니까 당연히 2028 대입 체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쳐놨는데 중2는 약 반이 걸쳐져 있죠. 예, 빠르면 현재 중2부터 도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과도기적인 뭐 절대평가, 어떤 특정 과목은 절대평가하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하고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빠르면 중2부터 그다음에 중1이나 초6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한 포스트 2028의 대상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유니까요. 자, 혹시 포스트 2028 잠깐 또 좀 다룰게요.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을 좀 다루기 전에, 수능 5등급 절대평가, 공교 혁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등급의 구간이 80점이고, 그 다음에, 예, 등급 목표 비율이 20%예요. 꽤나 크죠? 공교 혁신 보고서에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역시 공교 혁신 보고서에 담긴 내신 5등급 절대평가의 현재 의제 좀 제시된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1등급이 20%예요. 현재 10%잖아요. 고교학점제에서. 근데 20%예요. 자, 수능 1등급도 20%? 예. 그다음에 교과 1등급도 20%. 뭐 30%면은 뭐 1 마이너스 등급까지도 뭐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 이거 보시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과연 대학에서 내신과 수능 등급으로 변별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중요해지겠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서류 평가의 핵심은 뭘까라고 생각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수행 평가요. 뭐 활동의 다양성, 탐구의 깊이, 학습 과정의 해석, 또 반복 확인되는 뭐 간주관성이라는 용어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이기는 하죠. 근데 AI 시대죠. 선생님들이 재특 쓰는 수준도 되게 높아졌단 말이죠. 결국은 최상위권 대학교 모집 단위에서는 자, 이거 가지고 변별하기 힘들고, 요거 가지고도 사실 변별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직접 보고 선발하겠다. 즉, 면접이 핵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화면에 이상한 금이 있는데, 뭐, 제가 그린 건 아닌데, 뭐, 제가 지금 막 당장 다루기 불편해서 그냥 좀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8, 즉 포스트 2028에서 고등학교 내신평가, 절대평가, 선호수련평가, 수능 절대평가, 선호수련평가가 시행됐는데 그럼 대입에 유리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를 여기서 조금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수능 역량이 높은 학교, 즉 수능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 자,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심지어 20%까지 만약 1등급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학교는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내신 경쟁이 수월한 학교를 상당히 많이 추천했는데 자, 내신 경쟁이 수월한 학교 1등급 절대평가하면은 20%까지 1등급이에요. 즉 20% 구간에 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역시 아니겠죠. 그러면 서류평가에 사활을 거는 학교 당연히 서류평가가 가치가 높아질 테니까 뭐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험 면접에 강할 학교, 당연히 유리하겠죠. 또는 이런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겠죠. 자, 그런 학교들이 어떨까 하면서 디테일한 걸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우수한 대입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 그런 진심인 학교들. 그렇다면 입시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겠죠, 아마도. 예.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수준이 높은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한 학교, 면접 대비까지 해주는 토론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돈 많은 학교, 특목자 사고. 자, 이렇게 이 전개되는 사고의 흐름은 저는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과학고 외의 특목자 사고 있죠? 야, 영재학교는 어차피 특목자 사고도 아닙니다. 아니, 영재학교니까 걔는 빼고요. 자, 과학고의 특목자 사고, 외국 국제고 자사고죠? 이런 학교들이 등록자사고가 너무 유리한 대입이 되고 그런 학교들 가려고 엄마들과 아이들이 이쪽에 엄청나게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몰입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등록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좀 당연한 그 논리적인 판단이죠. 근데 과연 될까?
자, 이거는 저는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물론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물론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시 이건 추진했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와서 뒤집었긴 했지만, 예, 일반고에 전환이 되면은 이 문제는 좀 해결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몰리는 것은, 이쪽에만 유리한 입시가 되는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될까? 그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만일에 외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할까? 돈 많은 학교, 진심 있는 학교, 관심이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강남 서초, 목동 분당, 예, 이런 학교가 될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된다면, 즉 특목자 사고가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는 현재 이 학교들이 포스트 2028에서의 대입에 불리할 이유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즉, 찾고 있다는 무슨 얘기죠? 아직 잘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잘 못 찾고 있다. 예,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2028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지역인재 전형은 심지어 지금 지방도 육성법에서 나온 내용인데, 거기에서 지금 규정한 건데, 지역인재는, 현재는 지방도 육성법을 더 강화한 내용까지 이제 발의된 상태입니다. 즉,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뭐 대학교를 나왔을 경우에, 뭐 공교육이라든지, 공기관이라든지,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기관까지도 취업에 대한 비율 인원을 높이자라는 것까지 현재, 그 내용까지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역시 지역의사제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 되게 큰 기회가 더 있는 거죠. 비수도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 그러면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특목 자사고라고 한다면, 물론, 지역인재나 지역의사제까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자의 기준이겠죠. 그렇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또는 그 광역 단위에서 거주해서 그 광역 단위로 있는 특목자사고라고 한다면, 어, 포스트 2028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등학교라는 것은 명약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 2028 대입체제. 포스트 2028이 아니죠. 네, 현재 2028 대입체제에서의 고교 유형별 의대 진학을 좀 잠깐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의대가 가는 문제. 영재학교는 제가 지금 과학분 좀 주로 회색이 돼 있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영재학교에서 의대 가려면 이제 메디칼 지원 제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2025 학년도부터 의대 진학자 수 급감했고요. 예, 서울대 카이스트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논술 그리고 네, 정시, 뭐 이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고는 사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현재 대부분 매우 적기도 했고요. 음, 제재는 시행했는데 형식적으로 좀 시행되는 정도예요. 돈 뱉어내는 정도. 근데 역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정도예요. 그래서 의대에 가려면 이 두 학교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현재 2028 대입체제에서는. 전사고 당연히 뭐 그 유리함 여전히 가져갈 거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좀 참조만 해주세요. 오늘 뭐 이게 뭐 주요 주제는 아니니까. 예, 수시형 방향조사고, 그다음에 일반고의대 교육과정 우선학교, 일반고의대 교육과정 평범한 학교에 대해서 의대 가려면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어야 될지 좀 표시를 했고, 대신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일반고 평범한 교육과정에서 학생부 전형은 이 회색의 정도가 좀 더 희미해졌죠. 예,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의대 가려면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포스트 2028에서의 고교 유형별 의대 진학 분리는 어떻게 될까? 자, 현재 학생의 수준이 입학한다는 전제예요. 현재 학생의 수준이 포스트 2028에도 입학한다는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이거 완전히 핵유리하게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모집 인원이 논술 전형에 유리할, 현재 유지될 경우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1등급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유로 절대평가에서 수능 최저, 예, 충족 난이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행률이었다. 그래서 논술 외에는 여전히 기회는 낮을 거로 좀 보여지고요. 자, 제가 영재고 과학고가 앞에서는 회색이었는데 여기 지금 검정색이 됐죠. 역시 과학고도 예, 논술에서는 행유리해졌다. 예, 영재학교 똑같은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만약에 현재 수준의 입학한다는 전제로 하면은 과학고한테는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 새로 열릴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학고가 영재학교 애들이 이공계 서울대를 많이 차지하면서 서울대 가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불편해졌는데 이거 포스트 2028에서는 이제 의대 가는 문이 새로 열린 거 아닌가? 라는 판단도 저는 합니다. 전자고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는 유리할 거고, 예, 논술 전형에서 유리함도 가져갈 거고요. 예, 수시용 광역 자사고일지도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리한 거는 가져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일반고에서는 교육과정 등이 우수한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이 유리할 거고, 정도. 대신에 평범한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은 좀 보통이고, 교과 전형에서는 예, 일반고들이 유리한 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예, 내신도 그렇고, 예, 수능의 변별 구간도 1등급이 20%까지라고 한다면, 예, 모집 인원이 예, 소수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2028에 고교 연결 그 대진학이 올리는 예,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2028 대입체제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내신 등급과 예, 수능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학에서 보는 가치는 내신 성적이 세특과 활동의 가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부등호가 두 개나 되네요. 왜냐하면 AI가 예상할 수 없게 갑자기 확 끼어든 현실 때문이 좀 가장 큽니다. 그래서 AI가 보조하고 있는 수행평가, 저는 보조 이상일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AI가 역시 선생님들 대특 작성 다 AI로 하잖아요. 윤문 윤색되고 이런 활동 기록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AI를 활용했니 아닌지 뭐 이거를 잡아냈니 이걸 평가는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결국 숫자, 내신과 수능 체제의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권 대학 모집 단위에서는 서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겠죠. 그리고 문제를 제시하고 역량을 직접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서울대의 지금 2028에서의 면접 강화, 그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부터 해서 뭐 열린 문항까지 해서 문항의 수준까지 지금도 어려운 서울대 신청 면접인데 예, 더 어렵게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즉 대신과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악화되고 있으니 직접 보고 뽑겠다라는 거겠죠. 자, 2028 데이트리에서는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장 최우선 가치 중에 하나죠. 근데 내신은 학교 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이죠. 즉, 내신이 중요하니까. 학교 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이라는 얘기는 내가 내신 잘 딸 학교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2028 체제에서는 내신과 수능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2028 현재 체제에서의 의대와 스카이 목표인 네 학교의 이제 고교 선택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아이의 준비도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당연히 파악하겠죠. 자, 내 아이가, 선행을 균형 있게 하면서, 즉, 내신 10등, 1등급이 10% 변별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과목, 뭐, 미적분 2, 뭐 기하, 뭐, 이런 과목, 뭐, 과학도, 생물의 유전이나 뭐, 화학 반응이 되게 뭐, 이런 과목까지도 내가 선행을 했다. 영어 성적도 잘 나온다. 자, 이런 친구들은 좀 치트키를 확보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2028 체제예요. 자, 선행 안 하고 덜 한 국가는 고의에 확 밀려옵니다. 특히 자연계의 아이들. 어,
그리고 수학과 영어는 고등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뭐 잘 나오고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경향성만 파악을 하는 거지. 고등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예, 또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죠. 예, 지능검사와 이쪽 해석 알고리즘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지능검사도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이런 솔루션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짚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즉 아이의 준비도와 능력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복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경우는 매우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2028 입시체제에서의 입시 가성비는 그냥 물구나무 섰다고 판단을 하시면 오히려 맞습니다. 즉, 아이들이 선호도가 높고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고 대입의 결과가 매우 우수한 학교들을 간다고 해서 저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게 그 판단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상위권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경쟁 자원 수월한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많습니다. 2028 체제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전략적으로 학교 선택하는 어머님들과 학생이 너무 많아졌죠? 예, 최근 한 2, 3년 새 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도 이제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즉, 아무리 만만한 학교라도 이런 특정 그룹 구간에 그룹핑된 아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된다. 당연히 교육과정 편제표 가지고 내 아이의 대입의 윤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수준 높은 과목들, 뭐 보통 이제 과학교를 통합고 선택 과목들이에요. 뭐 고급 물화생지나 물화생지 실험 같은 것들, 뭐 과학과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뭐 고급제도 고급 미적분 같은 것들 이런 과목이 확인 개설되어 있는지 좀 판단해 보시고, 수학과 과학의 편제가 얼마나 좀 빠르게 되어 있는지 또 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교과의 학교 지정 과목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영어 잘하는 친구인데 고3까지 영어가 다 지정돼 있다. 어려운 그런 영어들이. 예, 어려운 영어 과목이. 예, 그러면 영어 잘하는 친구는 유리하겠죠. 근데 영어 좀 불편한 친구들은 불리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편제를 보고 내 아이의 대입 이유를 좀 파악하고 선택에 좀 참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학생이 많으면 대입에서 유리한 것은 다수의 학생에게는 자명합니다. 다수의 학생에게는 제가 좀 다수라고 쓴 이유는 어, 만약에 한 학년에 400명, 뭐 500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학년에. 근데 서울대 직윤 경쟁을 2028부터 3명이잖아요. 3명. 자, 이 경쟁이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그 경쟁도 좀 수월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좀 다수의 학생에게는 자명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2028 대입 체제까지예요. 자, 포스트 2028. 그래서 의대 스카이 목표의 내 아이의 고교 선택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좀, 2028 대입 체제, 이제 포스트 2028 안이 좀 나오면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좀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늠은 되시죠? 예, 당연히 가늠은 되실 겁니다. 내신에,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그 정도의 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028 체제로 돌아와서 2028 체제에서 의대와 스카이를 목표로 한 중3 아이들이 해야 할 것. 현재 중3 아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선행과 학습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아이 바이 아이죠. 목표, 아이들의 현재 진도, 재능, 뭐 멘탈, 뭐 속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기준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 현재 중3은 고교학점제의 10% 1등급 요거기 때문에 이 균형적인 과목별 학습 배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학은 이 최상위권 다 목표잖아요. 의대 스카이. 어, 자, 미적분 2까지, 즉 미적분 1,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는 심화 또는 준심화 정도의 학습까지는 좀 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확통과 기하도 선행에 여유가 있으면은 개념 유형 수준의 좀 학습은 권장드립니다. 확통과 기하는 뭐 미적분까지보다는 내가 개념 유형 학습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또 좀 이해하고 계시고 이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진도가 좀 늦었어도, 선행 진도가 늦었어도 대수까지는 꼭 하시고 오답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늦어도 오답 처리 완벽하게 한 친구들은 그래도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제 환경이 치열할수록 진도는 최대한 멀리, 그리고 예, 심화학습도 당연하겠죠. 경쟁학교 치열하면 뭐 전사고라든지 또는 뭐 강남에 있는 뭐 100개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멀리 예, 심화학습 당연하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계시고, 과학은 어, 예, 고교학점제의 찐 디테일한 건 사실 과학 과목이에요. 과학 과목이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고교학점제에서 학기당 과목이 수예요. 학기당. 즉 학년당 과목이 수가 아닙니다. 학기당 과목이 수. 자, 지금 고3 애들까지는 물화생지 또는 세과목, 좀 물화생, 세과목 정도 듣죠. 애들 2학년 1년 동안 배웠던 과목이에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보시는 이 고교학점제의 편제표예요. 자, 물화생지, 물화생을 한 학기 배웁니다. 그러면은 분량이 축소됐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원 조정이 좀 있었을 뿐, 예, 분량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후루룩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다음에 기존에 물화생지 2 과목이라고 했던 과목들은 AC 평가 과목이었어요. 절대평가였죠? 근데 얘네들이 과목이 이렇게 반반 쪼개졌습니다. 물과 생지 각각. 반반 쪼개져서 5등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이 2학년 2학기로 넘어갔고, 나머지 반이 3학년 1학기로 넘어갔어요. 근데 ABC 과목이 아니라 이제 등급이 다 나오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이 수학 과목보다 학점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물화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목이죠. 예, 물과 제 과학 과목이 실질적인 고교학점제의 디테일이 숨어있는 악마들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과학 과목의 선행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즉, 초상위권 노리는 학생들이잖아요. 물화생 선행학습 필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즉, 최상위권이잖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물리 듣고 온다고, 교육과정 이수하고 온다고 판단하시고, 그 평가가 대학에서 좋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도형이 불편하거나 물리 개념과 용어가 어려운 학생들은 물리 학습을 특히 좀 일찍 좀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회독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깊게 막 심화까지 다 알고 넘어가다 그러지 마시고, 깊게 심화해서 시간 다 끌고 가는 것보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또 뭐 물리 과목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깊게까지 가지 마시고, 회독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대 대비하는 타과목도 선행 여유 있는 학생들은 기존의 투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뭐 메디칼 쪽이면은 화학 반응의 세계나 생물의 유전 정도까지도 여유 있으면 준비를 하시다. 예,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여기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어와 국어는 사실 여기 메일이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해놨죠. 예, 메일이 중요합니다. 메일. 그래서 메일 어휘학습, 예, 그다음에 매일 어휘학습, 그다음에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고등 모의고사 또는 뭐 예비 매선비 같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즉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하나만 푸세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이 중요하다는 거. 매일. 국어와 영어는 매일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즉 루틴화된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선행권 목표하는 친구들은 질문 잘하기 훈련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잘하기 훈련.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 질문 잘하면 대학 잘 가서입니다. 질문 잘하는 학생들은 학생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질문 잘하기 훈련을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해야 대학 잘 갑니다. 즉 최고의 학생부는 내가 만드는 최고의 학생부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인출형 학습 훈련을 하십시오. 인출형 학습. 즉, 머리에 넣는 거를 우리 입력이라고 하죠. 즉, 머리에서 빼내는 거를 인출이라고 해요. 인출은 손으로 빼내거나 말로 빼내거나 또는 동시에 빼내는 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인출형 학습 효과는 입력보다 무려 8배입니다. 8배. 그래서 인출형 학습 훈련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어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수학과 과학은 배운 개념을 화이트보드에 직접 쓰면서 부모님께 말로 설명하라고 하세요.
인출형 학습 효과는 입력의 8배. 즉, 배운 거를 말과 글로 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즉, 2028절에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자, 포스트 2028. 제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자, 포스트 2028. 지금 초등 고학년이면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중1이면 약간 헷갈리긴 할 건데, 포스트 2028에서는 독서와 독후 활동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독서와 독후, 즉, 독서 후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독서를 제대로 된 거 확인하는 거. 확인을 안 하시잖아요. 책 하나 읽으면은, 아, 얘가 책 읽었구나라고 즐거워하시잖아요, 어머님도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후속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서 후 뭘 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독서 후에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이거는 사교육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또는 부모님과도 이런 거를 꼭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후 토론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은 선원 수능 평가 당연히 대비되겠죠. 면접 대비되겠죠. 국어 대비, 과학 대비, 사회 과목까지 다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8, 즉 포스트 2028 체제에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독서와 독후 활동의 가치가 너무나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1순위로 둔 겁니다. 자, 선행과 학습. 포스트 2028에서는, 2028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둔 거죠. 자, 포스트 2028에서는 제가 어쨌든 현재 포스트 2028에 안이 나오면 제가 과목별 선행과 진도, 학습의 깊이, 회독 설정 등을 다 포함해서 그때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음. 수업, 국어, 영어, 그리고 과학의 가치는 여전히 높을 거긴 하나, 내신과 수능에서의 20%까지 절대평가 1등급이라면 준비의 정도는 지금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따로 좀 준비할게요. 자, 영재학교 트랙.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재학교 트랙은 지필로 승부 보는 입시이기 때문에. 자, 영재학교 트랙에 가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 초등학생은 독서와 독후 활동에 더 노력하고, 학부모님이 이 독서와 독후 활동에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하시기 좀 바라고요. 중1과 중2는 아직 2028 대입체제가 본인들한테 적용될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현재 2028 기준으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면서 대입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어쨌든 9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어쨌든 뭐 논의되고 내년 3월에 결정되는 거니까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질문 잘하기와 인출이나 학습 훈련은 2028과 동일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다. 그다음에 가장 높은 가치는 독서와 독후 활동에 있게 됐다. 라는 거를 보시고, 예산의 학습은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Q&A 하기 전에, 제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검사, 즉 엑셀러 진단검사 기반의 뭐 고입 대비 전략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네,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메디컬 척값도 뭐 제가 직접 다 만든 시스템이고, 엑셀러 검사와 몇 개 온라인 검사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그 의대를 가기 위한 메디컬 척값도 이런 상담 프로그램 안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좀 되어 있고, 또 엑셀러를 기반으로 교육적 개입, 즉 학습 솔루션을 찾는데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좀 꾸준히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028 대입과 포스트 2028,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 그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 여태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 QR코드 찍으면 제 유튜브 링크 연결될 거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는 해도 네이버 카페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연결되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8 대입과 어, 포스 2028 이렇게 해서 여기 컨설팅 하면 띄워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띄워드립니다. 예, 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Q&A는요. 뭐 제가 다룬 것 오늘 다룬 내용 중심으로 좀 뭐 말씀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입시, 멘탈, 학습 관리 다 포함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과목 준비는 고입 전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를 좀 문의하신 거죠? 혹시 어머니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중2, 중3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2, 중3은 제가 중3은 현 입시제재 그대로 유지될 거고 그다음에 중2도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은 어머니들한테 제가 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요. 중학교 과정 끝내고 통합과학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 끝내고 통합과학으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 근데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정에 거의 70%가 겹치고 그러면은 통합과학을 중학교 과정 끝내고 시작하면은 중학교 과정 복습 다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선행할 때인데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지라는 표현은 좀 아예 좀 개별화된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보신 내용까지, 물화생까지는 선행학습을 필수라고 좀 생각하십시오. 지구과학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이들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제 유튜브에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구과학이 몰락이라고. 그래서 물화생 선행학습하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 국어, 뭐 이쪽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친구들은 기존의 투 과목 중에서 의대를 노린 친구라고 한다면 두 과목 정도는 선행을 좀 더 하면은 당연히 유리할 거다라는 정도입니다. 대신에 선행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독학원은 도움이 될까요? 속독학원은 한 개도 도움이 안 됩니다. 속독학원은. 자, 속독학원은 뭐 지금도 보시면요. 예전에도 막 그 TV에서 애들이 한테 그런 게 한때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속독학원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그래도 속독하고 애들이 말을 풀어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초 지식이 없는 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는 한 개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말 조합을 한다는 얘기죠. 단어 조합을 가지고. 그래서 속독학원은 제가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고도 영재고 준비하던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자, 유니콘 아이는 아니지만, 당연히 영재고 준비하던 아이들이 오죠. 대신에 준비하고 온 건지, 2차까지 합격하고 3차에서 떨어진 아이라면, 뭐, 걔들은 뭐 참 잘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할 거는 아니고요. 국영수과는 어느 정도 하고 갈까요? 지방입니다라고 돼 있죠. 음, 아마 그냥 평범한 지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의대 스카이 목표 인증을 하면 당연히 특정한 게 아주 많이 진도가 나갔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수학의 비중을 대략 한 60에서 70% 사이를 좀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는 루틴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매일이라고 제가 좀 써놨죠.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의 핵심이라는 거를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좀 참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뭘로 점검하라고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다음에 학생부는 얼마나 챙겨야 하나 감이 안 옵니다. 학생부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부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중학교 학생부는 뭐 이런 영향이 뭐 그렇게 글쎄요. 중학교 학생부는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중학교 만약에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중학교 학생부는 그냥 열심히 해라. AI를 활용해서 그냥 열심히 해라.
대신에 영재학교나 이제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뭐 전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약간 엣지 있는 활동을 좀 몇 개 집어넣어라. 학생부에. 예,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생부는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는 제가 그 용쌤의 인사이트라는 제 유튜브 채널, 예, 여기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그 명확하게 학생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지를 좀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그래요. 예, 제 유튜브에 예, 두 개나 지금 최근에 올려놨습니다. 예, 학생부 탐구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 참조하시고 취미과학 하는 중3, 예, 지방 중소도시 배합공지 중학교 전교권 성적 정도이고 선행이 느리다고요. 예, 불회생 원 정도 하고 이해도겠고 수학은 공통수학 예, 원 정도입니다. 5.1고등학교 국영수 고1 국영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 거였습니다 과거 가고 싶다는데 입시를 해볼까요? 자, 과거 가고 싶은데 입시를 해볼까요? 라고 보시면 지금의 자, 과학부는요. 지필고사는 아니죠. 보통은 1단계 서류, 그다음에 2단계, 1단계 서류하는 학교도 있고 서류하고 면담까지 통합해서 하는 지역도 있어요. 보통 인천, 대전, 경남이 서류 전형이 있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서류 전형 없고 면담까지 보통 다 가는 전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학고도 저기 제 유튜브에 좀 올려놓은 게 있긴 있는데 과학고는 선행이 덜 돼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과학고에서 최종 면접에서 보통 제시문 면접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중등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기준으로 하면 물화생 선행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더라도 투 과목에서 일부 과목들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학고는 1학년 성적으로 대입이 결정됩니다. 과학부 1학년 성적, 즉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그 두 가지 안에 좀 듣는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머니 이 정도 선행된 상태에서 그 과학고에 한번 편집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그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의 속도가 되게 빠를 수밖에 없죠. 수학도 그렇고 좀 과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정도 선행이 특히 수학, 이 정도 공통 수학 어느 정도만 한 상태에서 과학고 가면은 성적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 다른 트랙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고는 1학년 성적을 끝나요. 즉 조기 졸업 안에 들었냐, 또는 조기 진학 대상자까지 됐냐, 즉 15%에서 30% 안에 들었냐. 근데 이게 1학년 성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고는 1학년 그 조직에 대한 결정을 나누는 것도 어, 그 과목 곱하기 학점수 곱하기 원점수의 합해서 대부분 국영수과 또는 사회까지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즉 원점수의 학점수까지 곱한 과목의 원점수의 합으로 해서 쭉 줄 세워가지고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 재단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선행이 이 정도 됐으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추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선행을 시작해야 할 텐데 학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운영을 운영해야 될까요? 자, 국어 선행은 저는 늦어도 중2 겨울방학에는 수능형 학습하는 중심 학원을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늦어도라고 했죠. 그러면은 조금 더 괜찮으면은 중1 여름방학에는 늦어도가 됩니다. 진짜 늦어도 중2 겨울방학에는 국어 수능형 학습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학원 선택은 어떤 학원? 당연히 수능형 학습을 하는 학원. 당연히 문법, 비문학, 문학 중심으로. 중학교 거 조금 챙겨주면서 고등학교의 내용 가지고 챙겨주는 그런 학원을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문법 단단히 하세요. 중3이니까. 문법을 단단히 하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1 국어 대신에 변별은 거의 문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공부량이 많아요. 대신에 제대로 해내면은 산소같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1이는 포스트 2018 만약 전주 지역이면 일반고보다 상산고가 더 메리트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20% 들어가는 가정에서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스입니다. 당연합니다. 지역인재, 지역 의사제까지도 이러한 꿀은 없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2028 현재 시스템에서
전사고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고객협박증 컨설팅은 언제 받는 게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자, 컨설팅은요, 제가 지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초3, 뭐 초4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 빨리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컨설팅 받은 부모님들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아이고, 겨울방학 전에 올 걸. 2학년 때 올 걸, 1학년 때 올 걸, 초력 때 올 걸.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고객박전 컨설팅은 언제 받냐? 물론 컨설팅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학습 방향 설정하는 거고, 또 아예 재능에 따라서 방향 잡고 싶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좀 빠른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방학 전이 더 유리하고, 또는 학기 시작 전이 유리하고, 예. 뭐 중간고사 끝나고보다는 그 시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반고 학점 중일 컨설팅 진로 상담은 언제 될까? 역시 저는 일찍 갈수록 상담은 아이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올해 입시 컨설팅 되잖아요. 뭐 고3 수시 배치 상담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거는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받으시는 거를 유리하고요. 그래서 입시 컨설팅은 이제 만약에 뭐 고입, 당연하죠. 고입 컨설팅은 저처럼 이쪽 분야에 전국적인 단위까지 연구돼 있고, 이렇게 디테일까지 하는 건 저는 뭐 꽤나 자신 있습니다. 재능, 멘탈까지도 다 보고, 학습 방법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컨설팅은 저는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고입 기준이라면 당연히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인천입니다. 출입 기준 하늘고가 메디칼이 유리할까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음, 지금 인천에서의 어느 지역인가도 지금 중요합니다. 즉, 중학교를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저는 중구, 미추홀구,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인천 하늘고가 저기 영종, 중구에 있어요. 예. 아, 송도에서 영종도 이사하기에 괜찮습니다. 예. 예. 당연히 중구에서 중구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수도권에서 뭐 성대,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차이과되는 저기, 그 저기, 의학 전문대니까, 좀, 거기는 빼고, 학부 선발하는 데는 4개 대학이 있는데, 아직까지 인원 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 몇 명 수준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천 하늘고는, 지역 의사제까지 노렸을 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사고, 여전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종도 의사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유리할 거다. 포스트 2028에서도 지역의사제까지도 노릴 수 있는 학교다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3 대전 지역 고익 선택 컨설팅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전 지역도 제가 다 포함해서 다 상담을 좀 하고 있지요. 대전 지역은 중3이고 대전 지역 학생들 저는 상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 꽤나 만족해 하셨고요. 어, 대전 지역이 약간 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대전 지역이 그 연구단지도 있고 해서 되게 좀 특징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남학생이면은 옵션이 많은데, 여학생이면은 대단히 옵션이 적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석을 좀 하긴 했었는데, 당연히 대전 지역도, 자, 어쨌든 우리 전문성 높은 사람한테 받으세요. 꼭 저한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대전 학생들 제가 상담 좀 많이 했고,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자, 130 정도 있는데, 오휴, 처리 속도가 이렇게 차이 나요? 사실, 엑셀러에서의 처리 속도의 의미가 저는 포스트 2028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130인데 30 이상 차이 난다라는 얘기는 어머니 뭐, 어머님도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좀 ADHD 관련된 검사를 한번 좀 추가로 좀 시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 철적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기호쓰기예요. 기호쓰기. 음, 기호쓰기 검사는 저기 시지각으로 들어온 걸 운동신경으로 나가는 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시지각 운동신경 조응도를 본 건데,
이게 눈으로 들어가는 게 늦은 건지, 안에서 연산이 늦은 건지, 아니면은 모터라고 하죠. 운동신경으로 나오는 게 늦은 건데, 대부분 세 번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몇 학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이면은 아마 꾸준히 올라올 거예요. 어, 꾸준히 올라올 거고,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좀 방법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처리 속도가 높아야 면접 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처리 속도가 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근데 지금 차이가 좀 너무 납니다. 어, 예, 130 IQ면은 영재 판정 받는 IQ인데 처리 속도가 저 정도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ADHD 검사를 한번 예, 고려해 보시는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상담받고 ADHD 약을 복용하고 상당히 호전돼서 예, 대신 등등 예, 좋은 결과 나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철벽도의 의미는 2028, 포스트 2028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028도 물론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만, 네. 외국 커리큘럼으로 의대 진학은 개인의 노력이 쉽지 않은 거니까요. 자, 외국에서, 대학에서, 의대에서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안 본다면 상관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통합수능에서 온리 수능 100구로 선발하는 전형이 조금 있다. 극히 일부 있다. 라고 한다면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과정 이수 내역을 좀 본다고 했을 때, 외고에서 보통은 물과 생 정도는 그중에서 한 과목 정도 또는 두 과목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외고의 컬이고요. 청진국제고에서는 서울대 의대, 뭐, 해마다 한 명, 두 명, 뭐, 서울대 치대까지 하면 좀 더 많이 가고 하죠. 근데 청진국제고는 이 과학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서울대 의대도 가고 서울대 치대도 가고 의대도 해마다 몇 명씩 간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의 외고에서는 이제 그런 과목이 잘 개설이 안 돼 있는 편이죠. 과천외고인가 안양외고 정도? 예. 이 정도긴 한데 그래도 예, 그거 가지고 교육과정에서의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이고, 대전의 여학생이세요? 대전의 학생이면은 아무래도 좀 남학생보다는 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좀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뭐,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제 지역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종합적인 그 상담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저는 꽤나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참조하시기 바르고요. 체육 학습 컨설팅 비용 은 문의드려야 하나요? 라고, 어디에 문의드려요? 라고 하나요? 돼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예, 상담 문의. 예, 올인원의 뒤에 큐템 여기 전화번호 여기 다 표시돼 있죠? 예, 이쪽으로 예,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영어 예체능만 잘하는 아이입니다. 물론 이제, 재능검사 하면 좀 다르게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능검사, 즉,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제가 사실 예체능 전문은 아닙니다. 예체능 전문은 아니고, 어, 예. 뭐 외국 제고 또 문과 뭐 이런 쪽 진로라고 한다면은 예, 어떤 트랙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주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자,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 것 같고, 자,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 또 부모님들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예, 꾸준히 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참조하여 주시고요. 저희 공지 사항들, 저희 올인원 카페 예, 공지, 또 뭐 카카오톡 단톡방 예, 이런 통해서 좀 공지 많이 될 테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명회가 어머님들에게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설명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용쌤이었습니다.